예,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모시는 분들은 금강산과 북한의 내륙 지역에 경역 투자를 했던 사업가들이십니다. 지난 5.24 조치와 끊임없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속에 개성공단과 달리 더 큰 피해와 아픔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를 산정하고 보상해 주는데 비해서 우리 내륙에 투자하신 분들은 더 큰 아픔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이분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 국회에서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어떻게든 북한에 아픔을 주고 어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 제재가 시행된 것입니다만 북한을 때리는 우리 주먹도 아팠다. 오히려 더 아팠다. 북한보다 우리 측 피해가 현대경제원연구에 의하면 4배에 달합니다. 이렇듯이 북한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제재해온 것입니다. 그게 지난 10년간 이제는 쌓일 대로 쌓여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그동안 핏썰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당해오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오늘 문재인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대로 또 조병근 통일부 장관이 직접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 내륙의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하루속히 남북 한간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로 다시 전환되어서 이제는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 축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결국 기업이 잘 살고 기업이 돈을 잘 벌고 걱정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게 바로 평화, 공존, 평화경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지한신의 김한신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CS 글로벌의 이도균 대표님 오셨고요. 안동대마의 김정태 대표님, 우성기계의 황진성 대표님, 서평에너지의 이영성 대표님, 금강산 투자기업협회의 최효식 회장님, 금강산 기업협회의 신양수 회장님, 상하이 CM의 김세병 대표님, 금강산기업 김진수 대표님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배포해드린 대국민 호소문은 김정태 대표님과 최효식 대표님이 낭독을 하시고 발언은 김한신 대표이사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한신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김한신입니다. 저희는 1998년부터 북한 내륙 지역에 투자를 했다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인해서 북한을 방문도 못하고 투자한 자산을 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북한에서 우리 내륙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의 자산을 몰수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정부한테 무엇을 지원이나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취한 조치로 인해서 기업의 귀책 사유 없이 몰수당한 우리 자산에 대한 것을 보상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입니다. 우리 두 분 대표님께서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강산 투자기업 최유식 회장입니다. 올해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된 지 10년째입니다. 지난 2월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정부의 신속한 지원대책 수립에 따라서 공단 폐쇄 6개월 만에 경영보험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정부 지원금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북한은 금강산 및 내륙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였고 남북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기업인들은 투자 자산 및 계약금이 전부 손실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10년간 정부는 믿고 따라온 금강산 및 내륙 투자 기업인들에게는 최소한
개성공단에 대한 종합대책과 동일하게 경영보험금 90%를 지급해 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같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성공단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0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 34조 1-6항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형평성과 불공정함을 해소하고 엄중한 책임 아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불공정 해소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북 교류 협력 법규집에 따르면 제5장 손실보조, 제26조 손실보조 대상에서 기업 당사자의 기책 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 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 손실보조 비율은 100분의 90에서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조항이 명백히 있으므로 금강산 및 남북 경협인들에게는 투자 금액의 9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무런 기책 사유 없이 10년간 정부만을 믿고 따라온 금강산 및 남북 경협 기업인들에게도 최소한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보험 수준의 보험금 90%를 지급하여 금강산 및 남북 경협인들이 부재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인들은 심한 가뭄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으며 돌아오는 추석에는 단비가 내리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분단 60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에 하동에서 방직 공장을 설립했던 안동대마방직 대표 이사 김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함께 이 자리에 선 북한 내륙지역 및 금강산 투자 기업인들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려 합니다. 남북 문제는 국가적인 대과제로서 평화와 번영된 한반도 미래 건설을 위해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인 소명과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민족적인 대과제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인 이해도구로 전략시키는 우를 금했습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앞세워 이에 반하는 세력에겐 종북 세력, 친북 좌파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안보 지상주의를 조장함으로써 국론이 분열되고 남북 경협에 참여했던 순수 민간 경협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과 한민족 공동체 개념 도입으로 시작된 남북 경협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적인 대과제로서 착실하게 성장되어 왔고, 정부의 이러한 대북 정책에 부응하여 국익 차원에서 참여했던 1,100여 개 기업가 5만여 명의 일자리는 이명박 정부 대북 강경책 도입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고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가장 큰 국정 과제로 앞세웠던 지난 9년 세월은 아이러니하게도 혼란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를 자초하고 있음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지, 국익에 부합된 정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하나 남은 개성공단마저 폐쇄시킴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된 미래는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깊은 미로 속에 빠져들고 있음을 온 국민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분하고 개탄하게 만드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정부가 취한 사후 대책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개성공단 기업들에게는 투자 자산의 90%에 해당되는 6,400억을 지원하였지만 내륙 및 금강산 기업에게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북한은 대북 내륙 투자 기업으로 투자 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지난 20여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을 뿌리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남북거주협력기금법 시행령 5장 손실보조에는 투자기업의 기책 사유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자산의 몰수, 박탈, 전쟁, 남북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의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보조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100억 달러의 무역거를 이루었으며 남북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물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경제 규모가 왜소한 북한에게는 약 38억 달러의 상당의 외화 수입에 기여했으며 연인은 3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준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240억 달러의 부가가치 창출과 연인은 100만 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했으며 2조 5천억 상당의 세수 중대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오이사 조치,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인해 남북 경협 사업은 생존의 길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을 정당화해온 정부 당국과 일부 언론, 대북 학자들의 방조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 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백년 대계입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가두었던 이념의 덫에서 벗어나 국익에 부합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올바른 대북 정책을 수립해 온 국민의 지혜와 설기를 모아야 할 마지막 기회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북 경제 협력의 현장에 주역을 담당해왔던 기업들이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 때문에 과연 정치, 군사 환경이 개선되어도 누가 선뜻 경협 사업에 나서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남북 경협 기업인들, 특히 북한 내륙 투자 기업인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 경협 선구자라 할 수 있는 1세대 대북 기업인들 대부분은 남북 경협 추진 과정에서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손실을 났습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지금도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과 교류는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 주민에게 시장 경제를 전수하고 남북 간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으뜸 사업입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 정부 승인과 정부를 믿고 투자하려는 장려를 받고 진출한 외국 투자 기업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 중단에 억울한 세무조사, 공안기관 감시 등으로 기업 파산, 가족 해체, 신용불량 등으로 9년여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정부 100대 중점 사업의 통일 분야 사업에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하겠다는 문안이 명시되고 있고 신임 통일부 장관께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하게 오리무중입니다. 9년여 장기 투쟁에 지친 기업인들 중에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자신의 몸에 병마가 깃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경력기업인들로 생존권 투쟁을 위해 농성하였던 비대위 본부장은 농성해제 후 해제 후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과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되어 사경을 헤매고 병마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금강산 투자기업 모씨는 6시간 신장 수술을 받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강화문 청사 앞에 상여가 등장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와 관계 부처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잘못된 판단에 의한 남북 관계로 억울하게 희생된 기업들에게 피해를 조장한 적폐 세력 청산과 불합리한 세무 공안당국의 적폐를 도려내고 신속한 지원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